자, 안 그래도 이제 오늘 두 번째 숙제를 릴리즈 할 예정인데 네, 조금 문제를 만드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는 업로드 하겠습니다. 잠깐만 보여드리자면요. 행복하죠. 랩노트에는 아직 이번에 랩노트가 많진 않고 제가 낸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네, 지금 만들고 있는 중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를 좀 복습하려는 목적들입니다. 자료 행렬이랑 웨이트 주어졌을 때 이렇게 바이어스 트릭 잠깐 얘기했었죠? 그래서 바이어스 트릭 쓴 거랑 안 쓴 거 잘 오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스코어 벡터 주어진 자료를 잘 계산할 수 있는지, 예측값 계산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디시전 바운더리 잘 만들 수 있는지, 그다음에 손실값의 정의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파이터치를 안 쓰면 또 섭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토치에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만 하면은 스코어 바로 나오는 거 아는데 이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큰 네트워크를 만들려면은 파이토치가 연산을 소위 레이어라는 개념으로 쌓는 방식에 좀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형 변환을 살짝 그 파이토치가 제공하는 리니어 레이어를 이용해가지고 계산하는 걸 조금 맛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그 두 로스 펑션의 성질을 하나 냈고요. 작년 시험 문제인데 제 생각보다 이렇게 정답률이 안 좋아서 미리 냈습니다. 그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은 지금 한 3문제 정도 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일단은 어제 얘기한 그 그래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잘 적용할 수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래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의 변형으로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좀 배울 건데요. 그것들 중에서 손 계산이 편한 것 하나를 좀 넣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파이터치를 조금 맛볼 수 있는 걸 하나를 좀 넣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가 이 문제를 W에 대한 웨이트에 대한 최적화 문제로 봤을 때 이게 W에 대한 블록 함수인지 판정하는 문제 한번 좀 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팅에서 한 2문제 정도 추가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에너지가 되면은 이거 4단원 다음이 이제 드디어 뉴럴 네트워크거든요. 뉴럴 네트워크 기본 개념을 좀 묻는 문제 한두 개를 추가할지 말지는 시간에 달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으로 업로드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지난 시간에 네, 경사 하강법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를 이번엔 파일 저거 하나인가요? 죄송합니다. 질문이 뭐죠? 저거 파일 하나인가요? 과제가?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습 노트 과제가 없냐는 거죠? 근데 저번에 실습 노트가 되게 분량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엔 실습 노트 분량이
그러니까 한 실습에 한 반 정도 낼 겁니다. 왜냐면 다음 실습 넘어가려면은 막 백 프로퍼게이션 이런 거 배워야 되는데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더 못 내요. 잠깐만. 오케이. 자, 복습. 아, 3월 30일. 자, 복습.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하강법이죠. 자, 조금 더 프로그램처럼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우리한테 주어진 함수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자, D 차원에서 뭐 실수 값으로 가는 함수.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 알고리즘 묘사하려면은 내가 상수 하나 지정해 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알고리즘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먼저 이 알고리즘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 뭐냐면은 find 요 W 스타라는 점을 찾고 싶어요. 뭘 찾고? 이게 뭐냐면은 자, input W 중에 FW를 최소로 만드는 W 스타라는 점을 찾고 싶어요. 저 점을 찾아가기 위해 무슨 일을 하느냐? 자, 오른쪽에 W축을 그리고 함수값 FW축을 그렸다고 치고 그다음에 좀 블록 함수가 아닌 예제를 한번 들어보죠. 뭐 이 W 모양으로 생겼으면은 얘는 블록 함수가 아니죠. 그다음에 그냥 W0를 일단 지정하십시오. 그다음에 자 이제 for 구문으로 넘어가죠. for 구문 t는 1, 2, 3 다다다다다. 물론 컴퓨터한테는 너가 무한 루프를 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 1000번까지 돌아라 이런 식으로 실무적으로 제한을 걸어줄 거긴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계속 시킵니다. 어떻게? 자, 미안합니다. t는 0부터라고 할게요. 다음 업데이트는 어떻게 결정해요? 현재 업데이트 WT에서 뭐합니까? 그레디언트 구해요. 그렇죠? 그레디언트 구한다는 건 여기 함수의 입장에서는 접선 아니면 접평면에 가는 거죠. 그래서 접선 긋고 접선 쫙 긋고 이 녀석이 그레디언트 FWT죠. 그레디언트 FWT. 자, 지금은 W 인풋의 축이 1차원밖에 안 돼가지고 잘 보이지 않지만 자, 지금 이 그레디언트가 1차원 기준으로 양수죠? 양수라는 거는 양의 방향으로 가야 F가 증가한다는 걸 뜻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함수값을 낮추고 싶어. 그러면은 이 미분의 방향이 반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갈지는 내가 미리 지정한 알파만큼 조금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알파만큼 알파 곱하기 그레디언트만큼 조금 가면은 뭐 여기 보자. WT 플러스 1이 한 2쯤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부분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다음 다시 또 돌아올 때는 WT 플러스 1 기준으로 또 접선 그어가지고
접선값 그 그레디언트 방향의 네거티브 방향으로 다시 조금 가겠죠. 이 반복을 정석 그레디언트 기준으로는 정석 경사하강법 기준으로는 만약에 둘의 차이가 뭐 이렇게 보통 10의 마이너스 6승이나 10의 마이너스 8승, 10의 마이너스 4승 같이 적당한 그 기준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돌리다가 만약에 이 기준을 만족시키면은 이 for 부문을 브레이크합니다. 그다음에 return WT 간단하죠? 간단한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알고리즘이 이론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언제나 극소에 수렴한다입니다. 알고리즘이 보장하는 건 그 어떤 보통의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여러 개의 극소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극소점으로 수렴한다는 것만 보장해요. 보통 최소값은 로컬 미니멈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글로벌 옵티멈이라고 부르거든요. 일반적인 불록하지 않은 함수에 대해서는 이 글로벌 옵티멈으로 수렴한다는 것은 세상에 어떠한 알고리즘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옵티멈으로 간다는 걸 보장하고 싶다고 하면 함수 자체가 예쁘게 생겨야 돼요. 함수 자체가 극소값이 하나밖에 없어. 그게 블록 함수입니다. 그게 그 스트릭트 컴플렉스 함수입니다. 우리가 f가 스트릭트 컴플렉스 펑션이었다면은 그 그레디언트 디스트 알고리즘이건 아니면 다른 알고리즘이건 어차피 걔네가 로컬 미니멈으로 수렴하는데 지금 로컬 미니멈이 글로벌 미니멈이니까 어떤 알고리즘이건 글로벌 미니멈으로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조금 교재는 없지만 좌표 하강법이라는 것도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이거는 노테이션을 쓰기는 그렇고 직관적인 아이디어만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관적 아이디어를 소개하려면은 이 그레디언트 디스트 알고리즘을 다른 시각으로 한번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가로축이 인풋의 축, 세로축이 함수 값의 축이죠. 이번에 또 등고선을 이용해 봅시다. 자, 좌표 평면 모두 인풋의 축이라고 생각하고 함수값이 같은 점들을 선으로 이렇게 쫙쫙쫙 연결하면 이제 등고선 그림이 되죠. 등고선 그림으로 생각하면은 예, FW가 뭐 1, 뭐 FW가 뭐 0 이런 선들인데 만약에 WT가 여기 있었다. 그러면은 경사하강법이라는 건 이쪽으로 그레디언트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것이죠. 여기가 WT 플러스 1. 그다음에 또 여기서 다시 한번 접선을 쫙 그어가지고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좀 가는 게 WT 플러스 2. 좌표 하강법은 뭐냐면요. 지금 이거는 W가 2차원이라는 기준으로 오른쪽 그림으로 설명을 드린 건데 여러 번씩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가 단별량 최소화 문제는 되게 잘 풀지 않나요? 그냥 다른 거 다 스칼라고 t제곱 빼기 4 최소값 구하기 이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컴퓨터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점이 주어졌어. 그러면은 다른 좌표값은 다 고정하고 한 축으로만 이 함수값이 최소가 되는 곳을 찾아가는 이런 거죠. 이렇게 다음
x 올드는 x 뉴는 이거 노테이션으로 쓰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 아이디어만 생각할게. 지금요. 이를테면 지금 여기 점이 1,2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두 번째 좌표는 x고 W,2만 생각해봐요. W,2. 그러면은 첫 번째 성분만 움직일 수 있으면서 두 번째 성분은 2로 고정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 W 값 실수값 넣으면서 함수 값 뜨겠죠? 그럼 그 중에서 함수 값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어느 점이 어딘가에 있겠죠? 자, 그쪽으로 한 번에 슉 갑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를 뭐 이를테면은 이거를 5,2라고 합시다. 이번에는 5를 고정하고 2를 움직여요. 미안. 뭐 t 5,t라고 생각을 하고 t를 움직여가면서 그 함수값이 가장 낮은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 이쯤 가서 슉 할 수 있겠죠? 어때요? 그럴듯한가요? 이신데요? 네. 이것도 로컬 미니멈으로 수렴함이 보장된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저게 왜 글로벌을 못 찾는 거예요? 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관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수학의 어떤 명제는 일반적인 서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림으로 보고 계신 함수는 극소값이 단 하나인 블록 함수를 예시로 든 것이니까 여기로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블록하지 않은 함수의 등고선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골짜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군데로밖에 안 가요. 저기를 가기 전에 저기서 멈춘다는 말씀. 그렇죠. 네. 한번 골짜기에 빠지면 못 빠져나와요. 네. 자, 여러분들이 밥 먹듯이 쓰시는 함수 중에 좌표화강법을 쓰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GLM 뜻입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알고리즘은 간략하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 좌표 하강법을 말하고 있는 이 결이 사실 F의 1궤도 미분만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분류를 잘못했다. 좌표 하강법은 1궤도 미분만 필요하진 않습니다. 좌표 하강법은 일변수 함수 최소화 문제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변수 함수 최소화 문제 풀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그냥 다 동원해도 돼요. 그래서 꼭 1궤도 미분만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좌표 기타 해야겠다. 참고. 그래서 좌표하강법은 잠깐 얘기한 거고 경사하강법 계열의 경사하강법의 대등할 정도로 보통 중요하게 여겨진 알고리즘이 이 F2궤도 미분까지 활용하는 최적화 방법입니다.
그냥 뭐냐면 여러분 혹시 R에서 GLM 패키지 돌렸을 때 서머리 찍어봤을 때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리고 Number of Fisher Scoring Iteration 본 적 있어요? 서머리 오브 딱 GLM 찍으면은 코에피션트 쫙 뜨고 가장 마지막에 Number of Fisher Scoring Iterations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GLM 패키지라고 GLM 패키지가 아니고 뉴턴스 메소드 쓰고요. 그래서 몇 번 T 돌린 것만에 수렴했다 이런 게 서머리의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설명을 위해서 위에 이그젠플을 좀 다시 갖고 올까 해요. 얘를 복사해 봅시다. 카피.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 잠깐만. 이 객체가 복사가 안 되고 노트가 통째로 복사가 되네. 일단 결론부터 잡겠습니다. 뉴턴스 메소드는 다음 업데이트를 갈 때 이전 업데이트에서 이게 더 비분하면 헤이시안 매트릭스죠?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d by d거든요. 곱하기 그레디언트 FWT 얘를 뺍니다. 자, 인버스. 저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뽕 같죠? 자, 경사하강법이랑 비교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경사하강법은 자, 이전 점에서 그레디언트 값에서 스칼라에 곱해가지고 뺍니다.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값이 뭐가 됐건 조금씩 이동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는 그레디언트의 스칼라배가 아니고 그레디언트 자체를 그냥 d by d 매트릭스로 선형 변환을 해버려요. 유도를 자제하고 대체 이 수식이 어떻게 나온 건지 해석을 쓰겠습니다. 자, FW를 W는 WT에서 2차 테일러 근사 함수. 여러분 이 다변수 함수의 2차 테일러 전개 혹시 기억해요? 갑자기 웬 테일러 전개냐 나오죠? 테일러 전개 어디서 쓰냐면은 주어진 점에서 가장 비슷한 2차 함수를 만들기 위해 써요. 여러분 접선이라는 게 사실 1차 테일러 전개죠. 그러니까 접선이라는 건 뭡니까? 해당 점과 함수값이 같고 그레디언트가 똑같은 선형함수. 그 녀석이 접선이잖아요. 2차 테일러 전개는 2차 함수 중에 요 점과 함수값이 같고 그레디언트가 같고 2차 미분인 헤이시안 매트릭스가 같은 2차 함수를 2차 테일러 전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테일러 전개 공식을 쓰면은 요 녀석이 FWT 더하기 W 트랜스포즈
W 빼기 W 트랜스포즈. W 빼기 WT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그레디언트 FWT 그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W 빼기 WT의 트랜스포즈 헤이시안 FWT 그다음에 W 빼기 W 트랜 T인데요. 별거 없어요. 일변함수라고 생각하면은 이 y절편 여기 그 접점에서의 길기 x 빼기 그 접점의 x좌표 그다음에 2차 함수의 그 이 녀석을 w로 2번 미분했을 때 이 실제 f의 이계동사랑 똑같으려면은 이 형태가 나와줘야 돼요. 함수 딴 건 아니고 이 FW를 WT에서 2차 함수로 가장 근사하는 함수의 최소화원이 식 정리하면 얘가 됩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으로 그리면 요 그림 기준입니다. 아까는 WT에서 그레디언트 그려가지고 조금 내려갔죠? 자, 이제 요 점에서 접하는 2차 함수를 그린 다음에 요 보라색 백선의 최소값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그 뉴턴스 메소드는 WT 플러스 1이 여기 있습니다. 뭔가 경사하강법에 비해서 한 번에 확 많이 가는 것 같죠? 자, 장단이 있기는 한데요. 자, 강의 노트에 좋은 그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때,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알고리즘은 모두 1차 미분만 활용하는데 1차 미분만 한다는 거는 그레디언트 그려가지고 조금 내려간다. 근데 만약에 2차 미분, 이계도 미분을 활용한다는 거는 이거를 근사하는 2차 함수를 그린 다음에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가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갈 수 있어요. 물론 가봤자 로컬 미니멈밖에 못 가긴 하지만 많이 갈 필요가, 그러니까 그 t의 반복을 많이 안 해도 한 번에 쫙 갈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그 기하학적으로 갔을 때 이계도 함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뭡니까? 저 생김새 공률이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이렇게 평평하면은 2차 함수도 같이 이렇게 평평하게 생겼기 때문에 한 번에 쫙 많이 갈 수 있어요. 이계도 2차 미분이라는 게 함수의 공률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함수가 이렇게 좁냐 넓냐에 그 적응적으로 알고리즘이 대응해서 많이 가냐 적게 가냐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안 쓸까?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비슷한 설명이 81쪽에 있고요. 81쪽에 있는데 여러분 2차 미분이 아까 크기 사이즈가 뭐랬죠? 자, 단점. 헤이시안 매트릭스는 다변수 함수의 그 2차 미분은 D by D 매트릭스입니다. D by D 매트릭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단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파라미터를 이를테면은 우리가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푼다라고 하면 자, 클래스가 10개예요. 근데 인풋 피처가 10개예요. 그럼 웨이트가
웨이트 파라미터가 몇 개가 되느냐? 한 클래스당 웨이트 더하기 바이어스에서 11개 필요하죠? 근데 클래스가 10개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내가 최적화에 집어넣을 그 웨이트가 110개가 돼요. 너무 빨리 말했나? 아무튼 많아요. 자,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딥러닝처럼 뭔가 더 웨이트가 많은 큰 데이터를 가지고 웨이트가 많은 복잡 함수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 D가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이 D 자체가 그러니까 웨이트의 디멘전이 막 10만 정도 넘는 건 그냥 부지기수예요. 파이썬에서 넘파이로 10만 바이 10만 어레이 한번 정의해 본 적 있어요? 자, 그 녀석을 정의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녀석을 인버스를 명령하는 순간 컴퓨터가 이제 이 맥을 못 추기 시작해요. 10만 바이 10만 매트릭스 인버스 자체도 엄청 오래 걸립니다. 좀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여기서는 n 바이 n이라고 이 웨이트 매트릭스의 그 개수를 n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 녀석을 메모리에 저장하려면은 n 제곱개만큼의 저장 용량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10만 바이 10만이면은 자 하나당 32비트 인티저 집어넣어 32비트 실수 집어넣어서 4바이트 차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4 곱하기 10만 곱하기 10만 바이트의 저장 공간이 램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 정도는 뭐 요즘 컴퓨터 집어넣을 수 있지 않느냐? 아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게다가 우리 손으로 2알트 매트릭스 인버스 하는 것도 계산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잖아요. 3x3는 엄청 계산 더러워지는 거 알죠? 10만 바이 10만 인버스 해봐요. 그걸 일반적으로 계산의 부담을 재봤을 때 행렬 크기의 세제곱에 비례해가지고 그 계산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것도 보통의 연산이 아니에요. 종합해서 얘기하자면은 헤이시어 매트릭스의 저장 계산 다시 말할게요. 헤이시어 매트릭스의 저장 자체가 힘들고 헤이시어 매트릭스의 인버스의 계산이 힘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그 웨이트를 보통은 이렇게 한 10만 개 단위가 넘어가면 보통 이거 100만 개, 1000만 개, 1억 개 많이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뭐 단점은 있지만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계열을 씁니다. 다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다시 구경해보죠. 얘 계산하는 건 뭐가 나오는데요? 1개도 미분만 차이 계산하면 되죠. 1개도 미분 그냥 만약에 웨이트가 100만 개다 그러면은 길이 100만짜리 벡터만 차이 계산하면 됩니다. 이 녀석을 그냥 선형 스칼라 짝짝짝 곱해가지고 그냥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 화강법만 잘 적용하면 될 것 같았는데 좀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 이야기를 하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슬라이드에서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과감히 스킵하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하겠습니다. O 쪽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요 최소값을 찾아 나가는 거는 마치 이 큰 경사가 많은 산에서 저 아래를 찾아 나가는 작업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죠. 제 생각에는 세 번째부터 중요한데요. 앞에 두 개를 좀 빨리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또
왜 이런 슬라이드를 고민하게 됐는지는 궁금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많이 어떤 알고리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게 골짜기가 많은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갈 때는 다 대입해보면 되지 않느냐. 얼마나 간단합니까? 좋죠? 네. 어때요? 뭐 이렇게 1차원이면 100개의 그리드만 딱 나누면 돼요. 좋죠?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요 D가 2만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2차원 그리드가 됐어. 1차원은 100분할하면은 0,1 구간을 0.01 간격으로 서치할 수 있어요. 근데 2차원에서 0.01 간격으로 서치하려면 점을 몇 개를 만들어야 돼? 100개 제곱해가지고 10,000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나도 그리드 서치하고 싶은데 그리드 서치는 차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그 등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리드의 개수, 그리드 점의 개수가 지수적으로 증가해요. 그래서 이것 또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어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리드 너무 많으니까 내가 랜덤하게 100개의 점만 뿌리겠다. 100개의 점 뿌리는 거 랜덤하게 100개를 선택하겠다. 1D, 2D, 3D 상관없이. 1D면 말이 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멀티디멘전 같은 경우에는 100개의 점 갖고는 택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여기 이 슬라이드 만드신 분이 최소값을 알고리즘적으로 찾아나간 게 아니라 이렇게 랜덤하게 찾아나갔더니 그 웨이트 갖고 만든 선형 분류기는 별로 성능이 좋지 않았더라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팔로우 슬루프라는 건 사실 이 그레디언트 경사하강법의 모티베이션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슬라이드인데 저희는 뭐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 얘기는 뭐냐 그레디언트 FWT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제 고민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1학년 때 아니면 2학년 때 다변수 미적분에서 본 함수죠. 얼마나 이쁩니까? 도함수 그냥 쓸 수 있죠? 그럼 굳이 뭐 이런 고민 필요하냐 싶을 수 있어요. 네. 이제 요 안에 F라는 함수가 꼭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익스포넨셜 이런 초월함수나 다함수만의 조합으로 정의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합성함수가 쌓이기 시작하면 합성함수의 미분법하면은 얼마나 연산이 복잡하니까 연쇄 법칙이니까 곱이 곱이 계속 연쇄가 되는데 일변수 함수의 미분조차 곱이 그렇게 많은데 다변수 함수의 미분에서 연쇄 법칙을 적용한다. 행렬 곱이 뭐 장난이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그 미적분학 수업에서 도함수 계산했던 것처럼 가려니까 뭔가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도함수를 직접 손으로 써서 계산하지 않고 그레디언트를 잘 근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 여러분 영어로 numerical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봤어요? 한국어로는 보통 수치적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수치적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네. numerical한 다음에 뒤에 뭔가 수학 개념이 붙는다. 뭐 numerical linear algebra 아니면 numerical analysis. 그러니까 수치 선대 아니면 수치 해석 이런 말이 붙으면은 컴퓨터로 근사하는 방법들을 통칭합니다. 컴퓨터를 어떻게 근사할지는 뭐 약간 공학적인 아이디어들이고
음. 어, 컴퓨터한테 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근사한 아이디어들을 제안할 때 수치적이라 말했어요. 그러면 그레디언트를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지 않고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 뭐냐면요. 요, 자, 이게 저희 수업 전체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냥 뭐 이렇게 가볍게 들으세요. 요, 미분의 정의가 어떻습니까? 증분을 무한소로 가지고 갈 때 두 함수의 차이죠. 자, 이런 상황이 보통 많습니다. 그레디언트 계산은 도함수 정의 써가지고 쓰기 귀찮은데 F 자체는 조금 계산이 수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F라는 함수 자체는 그 체인 룰을 써가지고 미분하려고 하면 원래 F의 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녀석을 잘 이용하면 그냥 이런 거 한번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건 다변수 기준인데 그냥 h를 0.0001 정도로 하고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를 대충 f 프라임 x의 근사값으로 쓰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러면 그레디언트라는 건 뭡니까? 그레디언트라는 건 각 방향의 편미분이잖아요. 다른 축의 함수값들을 고정하고 한 축만 조금 증가시켜가지고 전체 함수값이 얼마나 변하냐를 각 축에 대해서 살펴본 게 그레디언트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축에 0.000을 증가시켜가지고 그 두 함수값의 변화 살펴보면은 그 녀석이 첫 번째 축 방향의 그 편미분의 근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두 번째 축도 0.000을 더해가지고 또 두 함수값의 차이 0.001분의 f 안에 두 번째 축만 0.000을 증가시킨 결과 빼기 원래 x 집어넣은 두 함수 차이 계산하면은 그 녀석이 이제 여기 두 번째 이 방향의 미분값 근사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해피할까요? 이 그레디언트 계산법이 실제로 파이토치 아니면 그 챕터 6의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테크닉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최적화할 때 실제로 썼던 방법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보는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패키지는 뉴메리컬 그레디언트 계산 안 합니다. 계산 안 하고 정말 이 문제에 체인 룰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두려움이 드는 문제에 진짜로 체인 룰을 적용해서 어널리틱 그레디언트를 계산합니다. 그게 정말로 말이 돼 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저랑은 못했을 것 같은데 이게 컴퓨터 공학자들께서 체인 룰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특성을 컴퓨터에 잘 녹여가지고 미분을 어널리틱하게 계산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면은 여전히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는 그럼 이제 쓸모가 없는 테크닉이냐? 뭐 딥러닝 말고 다른 데서는 그러니까 미분이 필요한 문제는 많거든요. 미분이 필요하고 조금 함수의 형태가 이상한 문제 많기 때문에 여전히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이런 수치적인 테크닉은 유효하고요. 다음에 유효하고 이 저희의 보통의
머신러닝 문제에서는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를 어떤 식으로 쓰냐? 디버깅용으로 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큰 문제에 대해서 그 네트워크 구조를 쌓다 보면 코드가 엄청 길어지거든요. 엄청 길어지는데, 근데 이 녀석의 미분 값을 잘 계산했는지 코드를 잘 짰는지 자신이 없어. 그러면은 내가 전체의 그 함수를 fw라고 대충 치면은 그 파이토치의 그 백프로포게이션을 이용한 자동 미분 기능이 그냥 f 뭐 100 워드 이런 식으로 딱 한 줄만 쓰면 미분이 바로 계산되거든요. 네? 내가 이 녀석을 잘 계산했다면은 fw 좀 100워드 이 녀석이랑 그냥 이 정도 그 뉴메리컬 그레디언트 하드코드 해가지고 둘을 좀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는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는 모델 디버깅, 그러니까 모델이 내가 만든 모델이 틀리지 않았는지 검사할 때 유용하다. 그다음에 내가 만든 모델이 내가 만든 모델이 그레디언트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검사하는 걸 보통 그레디언트 체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파이토치의 요 그레드 체크라는 함수도 존재합니다. 다른 함수랑 달리 이 그레드 체크랑 그레드 체크는 그 백프로퍼게이션에 기반한 이그젝트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그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를 이용하는 테크닉으로 빠르게 계산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를 하드코드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자, 뜬구름 잡는 얘기 대충 끝났고요. 이제 혹시 방금 한 얘기에서 좀 불명확한 부분이 혹시 있나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F2 함수 미분까지 활용하는 거 네. 여기서 그 단점이 차원이 D by D로 나와서 그리드 서치를 할 때가 약간 너무 복잡도가 높아진다고 했는데 네. 근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런 단점이 있을 때 이걸 단점을 해소하는 방법이 만약에 데이터가 3차원으로 있다고 하면은 네. 이걸 만약에 안깐 스팸이라고 비유를 하면은 이 스팸을 네. 똑같은 그런 걸로 작은 큐브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슬라이스로 잘라가지고 하면은 조금 그런 번거롭게 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슬라이스라는 거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질문,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3차원의 인버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2차원의 인버스를 구하는 방법이 없느냐? 네. 그렇게 탐색을 하면은 뭔가 그 찾아야 되는 저희가 뭔가 계산해야 되는 숫자 자체는 줄어드니까 아니요,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워낙에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게 어려운 문제니까 조금이라도 행렬의 모양이 조금 내가 아는 이쁜 모양이면은 그 이쁨을 이용해 가지고 역행렬을 빠르게 구하려는 알고리즘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건 아니지만 2차원씩 인버스를 구해서 가는 방법이 또 어떠한 세팅에서는 뭐라 그러냐 최소값을 찾아가는 이론적 개런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근본 있는 알고리즘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저의 범위 안에서는 아직 잘 생각나는 건 없긴 합니다. 제가 아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뉴턴스 메소드의 이 인버스가 사실은 이 연속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의 이계도 함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인버스가 목적이 아니고 2차 함수를 최소화가 사실 목적이거든.
다음에 이참수의 최소에서 이 이참이 그냥 D/D 매트릭스가 사실은 아니고 이 녀석은 잘 생각하면 시메트릭이에요. 미분 가능하다면.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취해도 똑같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 만약에 함수가 볼록하다면 얘는 파지티브 함수가 스트레이트 컴플렉스라고 얘는 파지티브 데피니트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파지티브 데피니트인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면은 파지티브 데피니트 시메트릭 매트릭스를 위해서 인버스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요거의 최소값을 다이렉트하게 조금 더 빠르게 구하는 방법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문제는 그런 걸 쓴다고 해도 이 D/D 매트릭스를 포함한 이차함수 최소값 자체가 상당히 컴퓨터한테 부담이 되는 일이건 변하지는 않습니다. 4시까지 쉬었다가 수업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4시가 됐습니다. 나안 먹었어. 자, 이전까지의 스토리는 경사하강법이 최선은 아닌데 우리의 이 파라미터가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쓸만하다. 이 스토리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경사하강법을 좀 쓰려고 보니까 고민거리가 좀 생깁니다. 고민거리가 뭔지 보기 위해서 다시 우리의 경사하강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푸는 문제는 FW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보통 푸는 FW는 그 손실함수죠? 손실함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손실함수는 이거 어떻게 생겼더라? 일단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은 잠깐 무시합시다. 훈련 데이터 셋이 n개 있으면은 뭔가를 다 에버리지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쵸? 뭘 에버리지 하냐? 뭐 이게 안에는 각 샘플에 대한 뭐 MSA로 쓰건 크로스 엔트로피로 쓰건 어떤 샘플 단위로 계산하는 어떤 로스가 있죠. 혹자는 샘플 단위로 WXI 계산하는 XI, YI 샘플 각 샘플 단위의 어떤 통일된 계산 규칙을 갖고 있는 함수의 에버리지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i마다 규칙이 다르다. 그냥 LIW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의 손실함수는 메시지는 훈련 데이터셋의 각 샘플에 대해서 계산한 다음에 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거를 지금 복사해서 좀 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핵심만 쓸게요. W의 변화량이라고 해서 DW라는 어떤 노테이션을 쓰겠습니다. DW는 오고 자, for each t에 대해서 DW에는 n분의 1 sum i는 1부터 나지 n까지 각 LIW를 W에 대해 미분해가지고 쫙 계산한 다음에 DW에 집어넣고 W의 T 플러스 1은 뭐
WT 빼기 알파 곱하기 DW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냥 딴 거 아니고 FW 대신에 n분의 1 썸 i-10까지 그레디언트 LIW 썼습니다. 동의해요? 좀 앞에 D는 아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이 객체 이름을 DW라고 하자입니다. 네. D랑 W의 곱 아니고요. 네. 한번 상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보통 풀려는 문제의 라지 N 훈련 데이터의 샘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죠? 10만은 우습게 넘죠? 10만 우습게 넘습니다. 물론 우리 컴퓨터로 뭐 구글 콜앱이 잘 받쳐줄지 모르겠지만 뭐 이미지나 데이터 씀만 해도 샘플 사이즈가 100만은 넘고요. 그다음에 엠리스트라고 해도 만은 넘죠. 그러니까 이 샘플 사이즈가 적은 건 아닙니다. 적지 않은 샘플 사이즈에 대해서 내 생각에는 F만 한번 미분하면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100만 번 미분한 다음에 평균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컴퓨터한테 부담이지 않을까요? 자, 왜 부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W가 이렇게 110만 개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XI가 12 곱하기 뭐야? 엠리스트 데이터셋이 크기가 얼마나 돼? 그죠? 16 곱하기 16 해가지고 256 정도 된다고 칩시죠. 잠깐만. 다음에 이런 녀석이 지금 자, 쏘리. 이미지넷 기준으로 생각할게요. 이건 뭐 이렇게 30 128 곱하기 128 곱하기 3이었나요? 가로 128 픽셀, 세로 128 픽셀, RGB 컬러 해가지고 1283 하면은 한 5만 몇 나올 겁니다. 5만 몇. 그다음에 픽셀 하나당 인티저 차지한다고 하면 4바이트. 그러면은 5만에 4바이트 곱하면 데이터 하나당 컴퓨터에 200KB 정도 돼요. 계산을 했을 때 만약에 이런 데이터셋이 100만 개 있다고 쳐봐요. 이런 200KB짜리가 1000개 있으면 200MB죠. 그다음에 100만 개 있으면은 200GB입니다. 요거 한번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메모리에 200GB가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요. 200GB 메모리가 GPU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GPU의 메모리 스펙 보시면 한 몇백만 원짜리 GPU의 그 메모리 보시면은 한 10GB 정도 되거든요. 내가 100만 개의 데이터셋이 있다고 해서 GPU에 다 못 들어가요. 그리고 잠깐 상기를 할 만한 사실은 GPU에는 이 데이터셋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웨이트 또한 계산을 위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0GB 메모리는
순전히 요 노레이터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웨이트를 저장하고도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GPU에서 한 1GB 정도만 요 그림을 집어넣는다고 할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대충 한 단순히 산수로 하면 5,000장 정도 되려나요? 그럴 겁니다. 네. 요지는 지금 이렇게 구체적인 계산이 막 포인트는 아니고 요지는 모든 샘플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계산한 다음에 에버리지 취하는 게 적어도 램한테는 부담이 되는 일이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램뿐만이 아니라 n개의 샘플에 대해서 다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게 얼마나 그 프로세서한테도 부담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풀 배치 그레디언트는 아까 보셨다시피 DW의 n분의 1 썸 in부터 라지 n까지 그레디언트 LIW를 다 계산해가지고 집어넣는다. 계산한 그레디언트를 풀 배치 그레디언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지 말고 어차피 모든 그레디언트의 평균이잖아요. 숙대 사람들의 평균적인 경향을 알기 위해서 꼭 숙대 전수조사를 하는 게 비현실적일 수 있죠. 조금 뭐 통계학과만 아니면은 통계학과만의 샘플이 약간 편향돼 있을 수 있으면은 학과마다 몇 명씩 아니면 퇴근하는 사람들 몇 명 붙잡아가지고 뭔가를 조사할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좀 씁니다. 뭐요? 자, M을 사전에 정해요. 뭐 64든 128이건 256이건 컴퓨터가 좀 듣기 좋은 2의 거듭제곱으로 잡는 M이 보통이고요. N분의 1, 그다음에 I는 랜덤하게 M개만 골라서 LIW의 그레디언트를 평균해냅니다. 이렇게 내 로스 펑션에서 모든 샘플을 미분해서 그레디언트 평균 낸 거는 보통 풀 배치 그레디언트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다음에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샘플링을 해서 일부의 샘플에 대해서만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평균 낸 녀석을 우리는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라고 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지 않았어요? 확률 경사하ram법. 네. 보통의 우리가 푸는 머신러닝 우리의 클래스, 적어도 우리 클래스에서 이 LW의 최소값을 찾아 나가는 거는 이 DW 파트를 조금 바꿉니다.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로 바꿔요. 그 다음에 이 이터레이션을 계속합니다. 여기 박스를 얘를 풀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이걸 명명하자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거랑 비교해가지고 뭐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거는 똑같기는 한데 요 DW의 근사만 조금 바뀐다. DW의 근사만 조금 바뀐다. 어떻게? M개만. M은 미리 지정하고요. 미리 지정하고 M개만 랜덤하게. M개. 어차피 강의 슬라이드에 또 써있기 때문에 좀 대충 썼어요. 자, 그러면은 이 고민 한번 해봅시다. 이 고민.
자, LW 전체는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물론 블록하지 않은 게 일반적인 경우지만. 자, 그러면은 풀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하면은 딱 LW의 정확한 접선 그어 가지고 그레디언트가 감소하는 방향을 정확히 찾아 나갈 수 있죠. 이게 풀 배치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겠죠. 자, 근데 여기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가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조금 랜덤성이 섞여 있죠. 맞습니다. 네. 이거는 모든 샘플 평균 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n개만 랜덤하게 골랐으면은 걔가 얘를 미분하기 전에 그 원시 함수는 얘가 아니에요. 그 녀석의 그레디언트긴 하겠지만 원래 함수의 그레디언트는 아니겠죠? 그래서 원래 그 풀배치 로스 펑션의 기준을 보면은 살짝 엇나갑니다. 음. 그러면은 점점 좀 이런 근본 없는 옵티마이제이션 해도 되나 이런 걱정이 좀 들기 시작하죠. 근데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계속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거지만 이게 우리가 그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로 LW를 만들면은 블록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골짜기가 엄청 많아요. 만약에 골짜기 막 여러 군데 있어요. 이런 게 있으면은 만약에 랜덤성이 없으면은 그냥 한 골짜기만 가는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SG는 원래 걔가 랜덤성이 섞여 있으니까 원래 한 골짜기 가라는 거를 막 이렇게 랜덤하게 가가지고 다른 골짜기를 갈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래서 이건 사실 꿈보다 해몽이긴 합니다. SGD가 경험적으로 그냥 딥러닝 옵티마이제이션에서 그냥 SGD 한 10만 번 돌리고 끝낸 게 아큐러시가 괜찮네 그냥 이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몽을 붙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풀매치 말고 스토캐스틱하게 서치하는 게 이 많은 골짜기 중에 좀 좋은 그러니까 만약에 안 좋은 골짜기로 원래 가려고 하는 게 다시 말할게요. 풀매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근처에 있었던 골짜기가 사실은 되게 낮은 별로 안 중요한 골짜기였는데 별로 안 중요한 골짜기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골짜기가 있다면은 후베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여기로 들어가고 못 나오는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그냥 유유히에서 랜덤하게 가다가 좀 더 좋은 골짜기를 찾아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이런 주장을 좀 합니다. 수긍해요? 어큐러시가 괜찮게 나와서 그런 이유를 든다. 그러니까 꿈보단 해몽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그렇다는 건 아직은 이론적으로 탐구가 필요하고요. 사람들의 가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딥러닝에 쓰이는 알고리즘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런 근본 없는 거 쓰고 있어요. 지금 말하려는 게 근본 없어서 뭐 비난하는 게 아니고 뭐랄까 일단 결론적으로 잘 되는 게 공학적으로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기술과 과학의 발전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이론이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언제나 결론이 좋은 게 먼저 나오거든요. 비행기가 뜨고 나서 이제 유체역학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에디슨이 전기 조명을
발명하고 나서 이제 광학이 발전하고 현미경이 먼저 발명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론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작동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아직은 그 설명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아주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까지 이제 렉처 노트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 36페이지를 잠깐 가볼까요? 원래 이게 지금 PPT 파일을 못 갖고 왔는데 PPT 파일을 열면은 이게 지금 요 오른쪽에 보고 계신 그림이 보고 계신 요 등고선을 컬러로 시각화한 거고요.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이건 블록 함수죠, 그러니까 블록 함수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이 점에서 출발하면은 이렇게 조금씩 어느 요 방향으로 가는 애니메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기본 원리는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코드로 집어넣는다면 보통 뭐 이런 로직으로 집어넣습니다. W0를 정하는 로직 함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함수를 구동을 하고요. 그래서 이 녀석 쓰면은 W0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고 이제 몇 번, 뭐 1000번 아니면 10,000번 동안 뭘 하느냐?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구동한 다음에 이제 러닝 웨이트, 우리가 알파라고 썼던 녀석에 대해서 W t 플러스 1은 W에서 러닝 웨이트 곱하기 DW 뺍니다.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필요한 건 로스 펑션의 정의, 그다음에 주어진 데이터, 그다음에 현재 웨이트 WT 이렇게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웨이트 결정하는 거랑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방법이랑 러닝 웨이트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마치 SBM 로스 쓸 거냐 아니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로스 쓸 거냐랑 마찬가지로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결정해야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훈련 데이터가 주어지고 내가 무언가 어떤 방법론을 서술하기 전에 미리 결정해야 되는 우리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자 잠깐만. 그래서 웨이트 초기화하는 방법, 그다음에 러닝 웨이트 다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 잘못했습니다.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방법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될 수는 없죠. 그레디언트라는 정의가 있으니까요. 네. 대신에 뭘 하이퍼 파라미터로 보시냐면은 몇 번 돌리고 멈출 거냐. 여기 보시면은 판서했던 거랑 약간 다른 게 있죠. W 올드랑 W 뉴랑 차이가 적으면 수렴했다고 선언해라 이런 얘기 여기 있나요? 없죠. 어떤 그 최소값이 유일하다는 걸 아는 문제에서는 그렇게 그 W 올드랑 뉴의 차이를 보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볼록하지 않은 문제를 풀고 있을 것이고 나중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는 심지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춰버려라 하고 알고리즘을 짜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출 거냐가 하이퍼 파라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요 세 개. 또 러닝 웨이트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얼마만큼 곱할 거냐 또한 하나의 우리가 사전에 지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하관법은 최소값이 유일한 함수에 대해서도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잠깐 했는데요.
왜 때문이냐면은 알파를 좀 크게 잡았다고 해요. 알파를 크게 잡으면은 이 지점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 지점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현상이 상당히 빈번하게 존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의 경사하강법을 쓰는 알고리즘은 이 러닝 레이트를 조금씩 좀 점점 줄여 나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걸 쓰지 않고요. 좀 이렇게 처음에는 뭐 0.만 번까지는 0.5, 그 다음 만 번은 뭐 0.0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줄여 나가고요. 이거를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이라고 하고, 또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을 어떻게 하냐, 그것도 다 그 선행 문헌들이 어떤 식으로 했냐를 또 한 땅 한 땅 따라합니다. 보통은. 그다음에 풀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대신에 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설명했고요. 그러면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쓴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의 줄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샘플을 좀 골라야겠죠? 네. 그레디언트 계산한 샘플을 고르는 스텝이 추가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학습 이전에 사전에 지정해야 되는 게 2개가 늘어납니다. 어떤 거냐면은 내가 샘플링을 몇 개씩 할 거냐. 샘플링을 몇 개씩 할 거냐. M을 보통은 용어로 배치 사이즈라고 합니다. 배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네? 배치라는 것도 명확한 정의가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데이터셋의 묶음을 보통 배치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서도 묶음, 데이터셋, 전체 데이터셋을 묶음별로 데이터를 나눈다고 해가지고 배치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정말 엔지니어링을 고민한다면은 샘플링을 어떻게 할지도 조금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저 데이터베이스 잘 모르긴 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쫙 적재가 돼 있으면은 랜덤하게 몇 개씩 꺼내오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 딥러닝 책에 써 있더라고요. 몇 개씩 꺼내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착착착착 꺼내는 게 그 데이터베이스에 부담을 덜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적혀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이상은 모릅니다. 그러면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보통 데이터베이스 안에 뭔가 들어온다는 거는 퓨어하게 랜덤한 오더로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알고리즘은 그래도 나름 이론적인 근거가 대세였을 것 같은데, 물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어떤 샘플이 무한대로 가면 t가 무한대로 가고 t가 무한대로 가고 뭐 러닝 레이트가 0으로 가면은 컴백스 함수에 대해서는 전역 최적화 작업으로 수렴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데, 그런 이론의 이론적 근거는 IID로 못 봤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좀 근본 있게 알고리즘이 진행하려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랜덤하게 뽑아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인 여건상 이렇게 시퀀셜하게 뽑아야 될 경우에는 뭐라 그래야 돼? 실제로 공학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랜덤하게 뽑았다라는 가정은 좀 위반시킬 수 있죠. 근데 보통은 배치 사이즈가 더 중요합니다. 배치 사이즈, 러닝 웨이트, 넘버 오브 스텝스, 웨이트 이니셜라이즈에서 위에 4개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슬라이드 4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잠깐 잊고 있던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다시 가지고 잠깐 와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로스 펑션의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뭐 별건 아닙니다. 그냥 맨 처음은
이 데이터 파트만 m 랜덤하게 뽑고 뒤에는 어차피 절대값 w L2놈의 제곱 이런 거잖아요. 얘 그냥 미분하면은 EW거든요. 네. 이게 W 제곱이란 그 투놈 제곱이라는 녀석이 각 성분 WJK의 제곱의 합이잖아요. 이 녀석 그냥 각 성분별로 미분하면은 EW 나옵니다. 네. 오른쪽에 그러니까 레귤러라이제이션 텀 파트는 스토캐스틱하게 어떻게 근사하지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넘어가도 되나요? 아리까리예요? 아, 네. 오케이. 데이터 파트는 스토캐스틱하게 어프로치메이트 하시고 레귤러라이제이션 파트의 미분은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네. 잠깐만. 하던 대로 하면 된다가 너무 좀 무책임한 겁니다. 아, 그래요? 좌측은 데이터가 인발되는 파트. 데이터의 사이즈에 따라서 계산이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샘플링에서 일부만 쓰고 오른쪽에 레귤러라이제이션 파트는 어차피 데이터에 디펜드하는 텀이 아니에요. 어차피 데이터에 디펜드하는 텀이 아니에요. XY 없잖아요. XY 없으니까 애초에 스토캐스틱 어프로시메이션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갖고 있는 가정식 그쵸? 네, 맞아요. 잠깐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한번 써보면은 다 이렇게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람다 곱하기 sum jk w jk 제곱 이렇게 L2 레귤러라이제이션 붙였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은 이거 미안 이게 로스 파트구나. 자 잠깐만 여기 요 녀석의 아이고 미안 여기부터 출발해야 되는구나. 이게 LW에다가 플러스 람다 곱하기 시그마 J W JK 제곱 이런 식으로 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체를 W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지금 L2 텀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W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은 옆에 붙는 게 뭐겠어요? 그냥 사실 2람다 W거든요. 네. 자, DWD sum JK WJK 제곱 하면은 EW가 나오는 거는 네. 한 번만 써보면 이렇게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뭐 풀배치 그레디언트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은 그냥 데이터가 있거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의 그 수학적 정의만 잘 이용하면 됩니다. L2 규제의 기준. 넘어가도 되나요? 여러분 실제로 그 실습 노트에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슬라이드 42페이지는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러닝 웨이트 알파를 너무 크게 잡으면은 이게 지그재그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그재그가 언제 심해지냐면 이 등고선의 타원이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을 경우에 지그재그가 심해져요. 이거 얘기하면 또 재밌기는 한데 조금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로스 펑션을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이 로스 펑션의 이 등고선 모양이 뭐 이런 어떠한 극소점은 이렇게 생겼고 뭐 어떠한 극소점 부분에서 이렇게 생겼고 뭐 어떤 극소점에서는 뭐 이렇게 세로 모양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극소점으로 가든지 간에 자, 이 그레디언트 디스트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로 가지 못하는 상황은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늘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네. 그냥 그런 상황을 알고 있어라라는 게 이 슬라이드의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로컬 미니멈이나 세들 포인트가 있어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아니라 만약에 풀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면은 얘가 지금 LW라고 하면 풀배치로 그레디언트 계산하면은 여기 지점에서 이제 더 이상 그레디언트가 0이니까 아무 데로나 갈 수 없겠죠? 다음에 자 이건 꿈보다 해몽입니다. 만약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쓴다면은 여기 지점에서도 그레디언트가 0이 좀 아니게 되니까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죠. 네. 어디 보자.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스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트도 지금 여기서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풀배치 그레디언트 디스트 이게 지금 LW의 등고선 평면이라고 하면은 풀배치 그레디언트 디스트는 풀배치 경사하간법은 이렇게 최소값으로 이렇게 잘 찾아 나갈 텐데 확률 경사하간법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팍 이렇게 가는 애니메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그 이렇게 막 랜덤하게 다니는 모양이 어쩔수록 심해지겠어요? 그 샘플 사이즈에 비해서 배치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랜덤성이 훨씬 커지겠죠? 자, 이 단점 때문에 안 쓴다가 아니고요. 이런 주의점들을 알고 있어라라는 게 이 슬라이드의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주의점들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2차 어프록시메이션이나 어차피 좌표 항법 같은 거는 언당성이 좀 못 써요. 어차피 우리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뭔가 끝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SGD 안에서 그래도 조금은 좀 개선 방안을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이런 공학적인 고민들을 좀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SGD의 친구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이 또 이렇게 이 알고리즘들을 보면은 되게 직관적으로 되게 그럴듯해요. 첫 번째로 처음 봤을 때 정말로 가장 그럴듯한 모멘텀 알고리즘부터 보시죠. 여러분 혹시 저희 거가 교양으로 물리학 같은 걸 좀 들어야 되나요? 들을 필요 없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어. 자. 모멘텀이 한국어로 관성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뉴스 기사 좀 좀 있어 보이게 쓰고 싶으면 사람들이
이런 정책은 성장의 모멘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기사 쓰잖아요. 왜 갑자기 관성이란 말이 나왔냐면요. 다시 한번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골짜기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을 찾아 나가는 거라고 이렇게 자꾸 직관적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러면은 진짜로 어떤 알고리즘이 공 굴리는 듯한, 공 굴리기에서 조금 모티베이션을 얻을 수 있다면은 어떨까요? 잠깐만. 이렇게 잠깐만. 네. 자, 공 굴리기에서 모티베이션을 얻을 수 있다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여기서 없었는데, 공 굴리기에 모티베이션 얻을 수 있다면 내려갔다가 그 관성 때문에 쭉 거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는데 네. 아이고 제가 예. 그러면은 근데 네. 그거 컴퓨터 구현할 수 있어요? 이 뭐죠?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그레디언트 디스트랑 이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스트가 여기 다음 점은 이전 점에서 그레디언트 네거티브 방향으로 조금만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를 버리죠. 그다음에 다음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또 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어떤 이 곡선에 빨리 하강할수록 그레디언트의 절대값이 어때요? 크기가 크죠. 그다음에 조금 완만한 데 있으면은 그레디언트 값이 낮죠. 그러면은 왠지 이 그레디언트가 가속도랑 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가속도라면은 쟤를 가속도라고 볼 수 있다면 그레디언트만큼 가는 게 아니라 자, 그레디언트만큼 가는 게 아니라 자, 이 벨로시티라는 그냥 벨로시티라니까 잊어요. 어떠한 변수에 그레디언트를 누적을 시켜요. 누적을 시킨 다음에 누적한 그레디언트만큼 가는 거예요. 자, 물론 이 평면이 좀 마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꺼끌꺼끌 하면은 이전의 가속도를 모두 계속 유지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누적하고 있던 그 수치를 이 로는 0과 1 사이의 어떤 상수거든요. 다음 스텝에서는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속도에서 그래 마찰이 있으니까 조금 깎은 다음에 내가 이 지점에서 갖고 있는 가속도를 새로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 모멘텀 알고리즘은 요 녀석만큼만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제 여기 맨 밑에 점에 찍혔다. 내가 왔어요. 그러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제 어디로 가죠? 멈춰요. 그런데 여기 이 지점에 오기 전까지 내가 여기서 내려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그레디언트 값이 계속 음의 값으로 좀 누적이 되어 있죠. 음의 값으로 누적이 되어 있으니까 잠깐만. 네, 양의 값으로 잠깐만. 이거 마이너스 넣어서 생각해요. 내려가는 힘이 계속 누적이 되어 있으니까
누적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갈 수 있죠. 조금 더 갈 수 있고 다음 지점이 여기라고 하면 이번에는 그레이디언트 방향이 반대니까 VT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로 올라갈 때는 조금 느리게 업데이트 되다가 업데이트가 이 사인 VT가 부족하면은 뭐 여기서 다시 멈추는 거고 VT가 좀 살아 있으면은 그 힘으로 넘어가 가지고 여기까지 다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 V랑 로에 대한 그 이름을 부터 뭐가 붙냐면은 VT는 velocity, 속도라는 말을 붙이는 텀으로 여기서 사용이 되고요. 속도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텀에 로는 영어로 friction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 로에 friction은 보통 한국어로는 마찰 계수라고 번역이 돼요. 자, 그래서 물론 모멘텀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이 그레디언트가 풀 매치냐 스토캐스틱이냐에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이건 동의해요? 뭐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풀 매치 그레디언트도 풀 매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모멘텀 붙일 수 있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모멘텀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어쨌건 모멘텀을 붙인 경사방법이라는 것은 물론 소위 뭐 제로는 제로 이런 식으로 초기화 시켜놓고 현 스텝에서 자,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 현재까지 누적된 속도의 마찰계수를 좀 곱한 다음에 현재 값에서의 그레디언트를 더하고 거기서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이 요 녀석에 대해서 이 녀석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마이너스를 설명하는데 말이 막혔어요. 네. 누적된 방향으로 간다라는 그 말을 좀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설명하기에 저는 좌측 버전을 쓰시기 조금 더 설명이 편해요. 좌우측이 똑같거든요. 자, 다시 슬라이드 50쪽의 좌측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점에서 지금까지 사인 속도에서 그레디언트 방향의 네거티브가 원래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려는 방향만큼 더해. 그걸 계속 쌓아요. 쌓인 방향에 기존에 쌓여있던 방향을 더해. 그 다음에 그 방향으로 가. 여기까지가 그 모멘텀을 붙인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입니다. 이 둘의 뭐 차이가 있느냐? 없습니다. 써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숙제를 할 때 제가 방금 써놓고 온 문제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2번 업데이트한 거랑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위드 모멘텀으로 2번 업데이트한 거 숙제로 냈거든요. 한번 손으로 쓰시다 보면 둘이 똑같다는 것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요 로컬 미니마를 빠져나갈 수 있고 새들 포인트도 지나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지그재그 거릴 적에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굽어져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애니메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애니메이션이 있을 거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에 이거는 그냥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 네스트로프 모멘텀을 약간 고친 거예요. 근데 지금 가는 현재 모멘텀 알고리즘이 현재 그레디언트와 현재 벨로시티를 더하는 것이라면은 네스트로프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간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를 나중에 더해요. 그래서 타임 포인트가 약간 달라요.
조금 간 녀석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요. 조금 간 녀석. 이게 모멘텀과 네스트로프 모멘텀의 차이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것도 공학적인 설명입니다. 뭔가 내가 가려는 스텝에서 한 스텝 더 가가지고 이제 그레디언트를 본다. 아, 그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뭐 구체적인 네스트로프 모멘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다그레드부터 설명을 할까 해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지난 시간까지는 경사하강법 했었죠. 이번 시간에 경사하강법의 친구들의 핵심 메시지. 일단 경사하강법은 좌표하강법이나 2차 이계도 함수에 비해서는 계산이 빠르고 병렬화가 쉬운 장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경사하강법을 여전히 훈련 데이터셋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훈련 데이터셋이 너무 많고 크기가 크면은 경사하강법조차 컴퓨터가 좀 힘겨워해요. 그래서 경사하강법의 그 그레디언트 파트를 모든 데이터셋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데이터셋으로 이그젝트하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랜덤 샘플로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계산한다. 아 맞아. 그래서 T 넘어갈 때 그때그때마다 뽑는 데이터 포인트는 달라요. 제가 그냥 너무 당연하게 넘어갔는데 이번 스텝에서 1번, 5번 뽑았으면 다음 스텝에서 뭐 7번 이렇게 뽑힐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뭐 이렇게 로컬 미니마 약하고 그다음에 지그재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공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오늘은 관성의 개념이 들어간 경사하강법을 조금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아이디어들을 또 다뤄볼게요. 질문 있나요? 이거 지그재그로 가는 문제랑 네. 그 보컬 미니멈이랑 여기 안정점에서 멈추는 문제는 네. SVG만 문제는 풀매치도 이 문제에 해당이 돼요. 네, 그쵸. 모두 풀배치가 가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